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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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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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훌륭한 저의 남편인 더그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훌륭한 파트너였고 아주 훌륭한 콜린과 엘라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님.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와 함께 걸어온 길은 정말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더그님과 저와 그리고 저는 항상 바이든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팀 월즈님. 네, 정말 훌륭한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들 저희 캠페인을 지지해 주신 분들을 보면 제가 겸허해집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 자리에 오게 된 경로를 생각해 보면 예기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기치 못한 길을 걷는데 저는 익숙합니다. 저희 어머니 샤말라 해리스님은 제가 매일매일 그리워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마도 멀리서 내다보며 웃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 세계를 혼자서 여행하면서 인도에서부터 캘리포니아로 왔을 때 19살이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리고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다시 전통적으로 약정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돌아가야 했지만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스스로 자의로 결정을 내려서 저와 저의 동생인 마야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트럭을 타고 모든 짐을 싸서 준비했던 그리고 이사를 했던 위스콘신 일리노이를 이사를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저희는 항상 이동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또 여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같이 다녔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달려라. 아무것도 너를 가로막을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라라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두려움을 없앨 것을, 두려움 없이 싸우는 전사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저의 어머니가 저를 주로 기르셨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전에 이스베이에서 작은 아파트에서 인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곳에서 언덕에서 살던가 아니면 그 평평한
대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주변의 분들과 주변에서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저희 삼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일하면서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저희를 길러주셨고 또 저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프레디님 그리고 크리스님 등등 여러 친척분들이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분들 모두는 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가족은 저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건보를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요.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를 움직이게 했고 저희에게 확신을 주셨고 저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가치를 심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신념,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라는 주요한 가치, 친절함, 존경, 그리고 공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5피트 정도 되는 유색인종이었고 영어 액센트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사회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했고 용기 있었고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싸웠고요. 저희 동생과 저에게 또 지난번에 미셸 오바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공정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공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동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고요. 항상 저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남한테 요청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라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시민운동가들의 모임에서 서로 만났고요. 그리고 시민운동가의 지도자들 분들, 더굿 마셜님 등 베이커 마글님 등 법정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바로 미국의 꿈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공부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순간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루반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는 굉장히 슬퍼했었고 집에 가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양 아버지한테 성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저에게 털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저도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함,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존엄성물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로서 저는 제가 뭔가 케이스를 이야기해야 될 때 희생자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싸웠었습니다. 저희 정의 체계, 사법 체계는 우리 모두에게 가해지는 위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미국민에게 가해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범죄의 생존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위로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는 이 싸움에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판사 앞에 서서 5마디를 던졌습니다. 카메라 해리스는
국민을 위한 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경력을 다 돌아보았을 때 한 고객이 있었을 때 고객이 있다면 바로 모든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미국민을 위해서 모든 미국인들, 정당, 인종, 성별, 그리고 또 할머니가 쓰시는 언어와 관계없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 예기치 못했던 여정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세계의 가장 최고 위대한 미국의 역사를 쓰는 데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겸허하게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가는 아주 소중한 그리고 잃기 쉬운 기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과거에 서로를 경계하고 분리하는 이러한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미국인으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체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 이것을 저의 연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자신 그리고 정당을 뒤로하고 아주 성스러운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국민이 권리를 가지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모두를 단합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야심을 향해서 나아가며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이면서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저는 모든 저의 일생을 국가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일해왔습니다. 젊은 검찰로서 오클랜드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웠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대형 은행이 중산층이 주택을 잃을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대형 은행을 위해서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주택 소유권법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퇴역 정군을 위해서 일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착취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로데 웨이드 법안을 위해서 싸웠고요. 그리고 또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또 인신매매나 마약 거래를 하는 갱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제가 백악관에 있게 되면서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기마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항상 포기하지 않아왔고
왜냐하면 저희 미래는 밝고 우리가 투쟁을 할 싸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도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지 가장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진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는 즉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혼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난번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의회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소속 당에 지원한다고 하고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무리들에게 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한 모든 미국의 판결에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나요? 그가 다시 백악관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는 아주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널리스트나 또는 정치적 정적들을 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특히 미국의 대법원이 그가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보를 강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오직 그의 고객들만을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어떨지 잘 알 것입니다. 프로젝트 2025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국가를 다시 역사를 후퇴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그리고 메디케어를 축소하려고 했고 또 국민건강개혁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의료보험을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우리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을 그대로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동 복지와 또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제도를 더욱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미래는 중산층이 강하고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중산층이 미국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저의 대통령으로서의 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중산층은 바로 저의 소속 계층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바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기회에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다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 경제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기회 경제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경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던, 작은 마을에 살던, 아니면 대도시에 살던 여러분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가들, 그리고 이런 모든 미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미국 경제를 키우고 생활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식료품 가격 등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이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권을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 시장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지켜야 합니다. 네, 이러한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산층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자신과 수십억 달러를 가진 자산가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감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5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소위 국가 판매세, 소위 저는 트럼프 텍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중산층이 연간 4,000불을 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증가와는 다르게 저는 중산층을 위한 세금을 감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1억 명의 중산층이 보다 더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완벽하게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In America, too many women are not able to make those decisions.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대법원에 새로운 판사를 임명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 결정,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우리 미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이 주차장에서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아이를 낳을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돌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플이 가족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주 저주를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폭행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젠다를 보면 그와 그의
동료자들은 낙태를 금지하고 임신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 반낙태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각각 주에서 여성의 유산이라던가 낙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제정신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여성을 믿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요. 저희는 여성을 신뢰합니다. 저희는 여성을 신뢰합니다. 의회가 재생산 자유권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했을 때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근본적인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총기 위험에 처해 있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도 자유도 위협에 처해 있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자유를 뺏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권의 행사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마침내 존 루이스의 투표권을 통과시킬 그러한 기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사법계에 종사해온 저로서는 안전성 그리고 치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의 안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보수적인 공화당원들과 가장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경 수비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의회의 의원들에게 그 법을 철폐하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경과 저희 국가의 안보를 치안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저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초당적인 그러한 법안을 다시 이 의회에서 의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입니다. 저희의 자랑스러운 유산은 바로 우리 이민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민 정책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것입니다. 저희는 시민권을 강화하고 저희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건하게 우리의 안보와 가치를 해외에서도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통령으로서 저는 우리 안보에 여러 위협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주둔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은 협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인 우리의 군인을 보호하고 군인의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영예이고 군인들의 희생과 그들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고 미국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21세기의 경쟁 사회에서 저희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반면 나토에서 철회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긴 내버려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공격당했을 때 제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푸틴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와 저희의 나토 동맹국들을 위해서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계속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시급을 다투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는 정전 협상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자위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 어느 국가든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하마스라는 테러 그룹이 10월 3일에 공격했던 그런 것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뮤직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자에서 지난 그 후에 한 10개월 동안 벌어졌던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빈곤과 배고픔에 떠돌아다니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이러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었습니다. 인질이 석방되게 하도록 노력했고 이 고통이 종결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도 존엄과 자유와 자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망설임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이해와 저희 국익을 이란과 이란이 지지하는 테러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와 함께 같이 작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 정치를 하는데 독재 정치에 대해서 트럼프가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보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되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분투 속에서 저는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미국의 입장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 깊이 저희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만나는 누구나 저는 그들에게서 앞으로 진전하려고 하는 미국의 미래를 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훌륭한 여정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저는 미국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신념에
국가의 here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국가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를 단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힘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 있는 저의 경쟁자는 서로 미국을 비난만 합니다. 아주 나쁜 것만 계속 나열하고 있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 나가고 보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서로에게, 전 세계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시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자유, 기회, 공감, 존엄, 공정,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우리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숨결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유를 너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순간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수세대의 선인들이 했던 일들, 낙관주의와 신념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러한 여정을 우리도 합시다.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 그리고 아주 대단한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과 함께 저희가 가진 특권이 있는 거죠. 미국인이라는 이러한 특권을 잘 보호하고 우리의 가치를 같이 이행해 나갑시다. 네, 여러분, 같이 나섭시다. 같이 싸웁시다. 같이 나섭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다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나갑시다. 아주 훌륭한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이 미국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마쳤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입니다.